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호찬입니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웹3 애널리스트 박별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찬. 장이 조금 심심해진 것 같아요. 요새 그 ETF 출시 이후로 요동치던 가격이 지금 굉장히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차트 요새 안 보고 좀 딴 일 하셔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주식 차트가 오히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혹시 그 코인 보셨습니까? 아니요. 주말에 레어 코인? 3배 떡상을 했는데 맞아요. 다시 또 이렇게 좀 시장에 열기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또 거래소가 수수료무료 프로모션도 이제 곧 진행할 예정이고 이 어떤 시그널들이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예측하셨던 것처럼 이더리움 그 ETF 상품 출시 이후 좀 이렇게 떨어지는 낙폭이 완만해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완만해지는 배경이라기보단 애초에 이제 처음에 물량이 좀 과도하게 빨리 나왔었고, 그러니까 빨리 나온 만큼 이제 차트 준비해 온 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BTC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느냐, 다만 속도는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패턴이 아니었나.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GBTC의 흐름에 따라 GBTC 같은 경우에 36일 만에 30%의 유출을 기록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20일 만에 30% 유출을 기록해서 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ETF 자금 유입을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어쨌거나 유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그리고 순유입을 이제 증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ETF보다 가격 하락에는 점프나 이런 마켓 메이커들의 매도가 좀 더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것들이 유입으로 좀 돌아서는 뭔가 모멘텀이 뜬다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을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그럼 매도세가 좀 약화되면 이더리움 가격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내에 있는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조금 오를 모멘텀이 있는데 좀 어떤 코인들이 좀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디파이, 이더리움에 불어오는 바람,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디파이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하면 디파이가 이제 먼저 떠오를 거고, 그럼 거기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가? 오늘 전체적인 지금 흐름 변화, 그 다음에 추세,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TBL 많이 보실 텐데요. 카테고리, 섹터별로 TBL의 현황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2024년 이후 가장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지금 현재 시장 1등은 라이도를 위시한 리퀴드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이 단연 1등입니다. 하지만 리퀴드 스테이킹은 직접 SEC에게 고소장을 받은 건 아니지만 메타마스크 그 컨센서스가 소송을 당하면서 거기에 내용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 그 다음으로 그럼 큰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랜딩입니다. 물론 최근 많이 들으시기로는 리스테이킹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수 있지만 리스테이킹이 어떤 건가요? 리스테이킹이 이제 그 리퀴드 스테이킹에서 ST 같은 걸 받으면 그걸 또 맡기는 거죠. 그걸 또 맡겨서 또 에어드랍 포인트를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이자 농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맡긴 걸 또 맡기면서, 물론 이게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좋은 영향이 있지만 혹자는 폰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세 주고 집 사고 전세 주고 이런 느낌이네요. 갭 투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 다음 가장 큰 시장은 랜딩입니다. 랜딩이 드라마틱하게 막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빠지긴 덜 빠졌고, 그래도 지난 2020년 디파이 썸머 때부터 유구하게 이 시장을 그래도 지탱해온 가장 큰 축이라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랜딩 시장을 저희가 한번 가만히 봤는데 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특정한 에이브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또 최근에 스파크라든지 다른 이제 또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 흐름을 보실 수 있고, 사실
지난 겨울에 어떤 이 디파이 대장들이 준비하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가자면, 거래소들이 보통 스테이킹을 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매매 수수료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신사업을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디파이들도 유동성, 돈이 다 빠져나가고 시장에 관심이 없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 유동성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시장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 시장을 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이커다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한다면 이제 대출 시장을 탐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탐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왼쪽에 발췌해온 건데, 이 저자의 생각에 따르면 라이도나 유니스왑 같은 데들도 이러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좀 그때 당시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이 지난 상황에서 커브, 에이브, 그다음 메이커다운 요 정도만 이제 서로의 시장을 격렬하게 빼앗는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스테이블 코인 상황을 또 마찬가지로 보면 다이, 메이커다오의 다이는 5빌리언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테더, USDC 뭐 이런 거 다음으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면 커브나 에이브에서 낸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유의미했느냐라고 하기엔 발행량이 택도 없습니다.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이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뭐 이런 게 지금 사실 디파이들의 겨울을 나고 지금 봄을 맞이한, 또 다음 시즌을 맞이해서 준비해왔던 거다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좀 메이커랑 에이브랑 어떤 것들이 좀 달랐는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뭐 좀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토크노믹스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료 보시면 쟁글에서 사실 이런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또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쉽게 메이커다운은 맡기면 내가 자산을 갖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맡겨서 담보해서 다이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구조고요. 그래서 뭐랄까 담보 기반 대출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 시장입니다. 내가 돈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돈을 빌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중개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이브는 디파이계의 당근 마켓, 그리고 메이커는 쿠팡,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좀 쉽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근데 사실 은행에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좀 그런 성격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모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RWA라든지 기관을 위한 대출 시장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이런 두 프로토콜이 그러면 어떻게 겪어왔나요? 한번 숫자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게 돈을 버는 프로토콜이냐? 왜냐면 디파이의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일드, 리얼 일드,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버느냐? 토큰 인센티브 주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폰지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돈을 보면서 나에게 수익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냐? 약간 이러한 느낌의 건전한 프로토콜의 관점이 굉장히 펀더멘탈을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사실 대출과 맡기거나 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청산도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수수료는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는 돈 역시도 상당히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잘 벌었을 때 21년 10월 거의 하락장이 시작할 그 무렵인데, 그때 133밀리언을 벌었습니다. 여기 어닝이 뭐라고 하시면 레베뉴 빼기 익스펜스입니다. 익스펜스에는 토큰 인센티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거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이 얼마냐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133밀리언인데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잘 벌어봐야 40밀리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방이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방 역시도 굉장히 이거는 10밀리언까지 확 떨어지는 게 에이브입니다. 그러한 변동성이 좀 크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토큰 가격도 주목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바닥에서 반등을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거죠. 반대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원, 이제 그 5빌리언이라고 하는 다이의 그러한 고정된 그런 수요층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RWA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면서 든든한 매출을 확보해서 굉장히 토큰 가격도 상승했다가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시들시들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금리 인하라는 이제 또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크립토에게 뭔가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또 이런 AV의 성장성에 주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시장을 그래도 본다면 메이커다오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차트만 보면 그 에이브의 수익이 이 바그래프의 착시 효과인지 몰라도 수익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장이 안 좋을 때 누가 대출을 하고 레버리지를 누가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더 작게 보이는 거고, 반대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여기도 사실은 여기랑 별 진배 없을 수준이었는데 RWA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좀 크게 보인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왜 에이브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인가, 랜딩 시장을 왜 주목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최근 7월 25일 날 에이브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무엇인고 하니 에이브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토크노믹스를 이제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GHO라고 하는 에이브에서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 사실 저희에게 관심 있는 건 바이백 같은 토큰을 2차 시장에서 사고 그거를 스테이커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그 홀더들에게 혹은 시장에선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에이브의 그 프로토콜의 트레저리 재정 수익은 좀 어떨까라고 했을 때, 2024년만 했을 때도 뭔가 50밀리언 누적 50밀리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8월 8일 같은 큰 청산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3밀리언이라고 하는 수익이 또 생겨서 굉장히 수익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 트레저리에 계속 돈이 꾸준하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최근에 갑자기 튄 것 같은데 이 차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우리 공포에 매수하라. 그때가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이런 프로토콜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트레저리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홀더들에게 같이 나눠주면 그게 이제 또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에이브 2030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더 옛날 5월에 사실 제안이 올라온 거였고요.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에이브가 이제 더 이상 EVM 체인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멀티 체인을 확장한다. 뭐 앱토스나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인, 최근에는 메티스에 가져와야 된다 막 또 제안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어느 시장이든 에이브의 랜딩 유동성이나 이런 시스템이 제일 사람들이 믿고 쓰고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겠죠.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GHO로 RWA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에이브 체인을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GHO를 가스로 쓸 거라고 그래서 약간 수수료 부담을 일정한 고정된 비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 뭐 이 내용 5월에 올라왔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실행되면 빨라야 내년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모멘텀이 있다. 근데 RWA 모멘텀을 타고 메이커다오 가격을 방금 전에 상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에이브도 앞으로 그런 모멘텀이 상승 요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도 쉽게 좀 그런 것들은 차용해서 또 진출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프로젝트 거버넌스적인 움직임 말고 온체인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봤을 때, 스타니 그 에이브 창업자가 이제 최근 트윗을 한 걸 갖고 왔는데요. 에이브의 대출 랜딩이 올타임을 찍었다. 이게 이제 8월 5일 기준, 이게 위클리인데요. 전주 대비해서 평균 61%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맡기는 사람들도 거의 올타임에 근접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특정 프로토콜에서 특정 체인에서 뭔가 일이 있어서 막 늘어나냐, 뭐 갑자기 뭐 에어드랍을 찍어야 돼요,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한번 제가 봤을 때, 그냥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인출하고 에이브의 이더리움을 예치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랜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로 들어가요. 또 이더리움을 빼요. 풍차 돌리기를 그러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많이 좀 자주 보이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가 사실 지금 비트가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만약에 4분기에 좀 뭔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나 약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흐름이 좋아질 거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라고 한다든지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 증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좀 한번 이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거의 이 토탈 위클리 버러스 수치를 보면 거의 올타임 하이인 것 같아요. 2020년 이후로. 그러면 이게 약간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이더리움이 앞으로 좀 많이 오를 거다, 디파이도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다고 좀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 공포의 청산 때 모두 다 이때 활발하게 이동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후자에 좀 더 가깝다. 굳이 양자택일을 하자면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로 봐야 되는 것이 좀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인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차트를 보면 2022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이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크게 튀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장이 호창이 말씀하신 대로 좋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FTX 터질 죽음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여러 상황과 맞물려 봐야지 이게 는다고 항상 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치면 불장인 건 또 비슷하니까 열어두고 좀 같이 맞춰서 봐야 되면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이제 에이브의 내부적인 기술적 요인, 온체인적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혹시 외부적인 뭐 리스크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을까요? 그 사실 말씀하신 거로 이제 살펴볼 때 디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파이를 사실 지금 투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웰스 노티스, SEC의 규제입니다. 무분별한 뭔가 정의되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소송을 한다든지 통지서를 보내면서 시장을 되게 얼어붙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0일 이제 통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덱스라는 게 거래소라고 하진 못하겠고 그냥 미등록 가상화폐 서비스라고 많은 사람이 그냥 추정을 한다. 그래서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지 명확하게 뭐 사유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센시스, 그 메타마스크나 이걸 이제 제공해주는 이 회사의 소송을 이제 직접 받았는데, 이 이유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결국에 이 고소장에는 라이도나 로켓풀은 증권이다라고 이미 써여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가져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파이는 규제에 또 굉장히 취약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대비 에이브는 아직 받은 적이 없다. 증권성 논란에서 아직은 자유로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P2P라는 것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이 직접적으로 그 주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개만 해주니까.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아직은 좀 문제선상에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이제 거시적인 얘기 됐으니 토큰에 대한 이제 온체인적인 또 움직임을 또 한번 살펴보면, 실현 가격, 그러니까 온체인상에 움직이고 했던 가격들의 평단들을 계산을 했을 때 실현 가격은 한 95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락해도 그럼 여기 정도에서 일단 한번 튕겨줄 수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실현 가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현 가격이라고 하면 온체인 지갑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평균을 내린 가격이 저희가 실현 가격이다 본다. 코인의 구입 가격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했다라는 것이 보통의 구입을 했거나 이런 움직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의 이제 구입 평단,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를 보셨을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더라고요. 150불 이하에서 800일 이상, 2년 이상 횡보했다. 뭐 약간 이런 얘기. 그래서 매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얘는 계속 이런 상태다. 약간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MVRV,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비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할 때 이제 MVRV를 많이 보시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Z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표준 편차 기준으로 좀 더 그 편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이제 Z 스코어 기준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좀 있다. 그러니까 Z 스코어의 200일 이평선을 그었을 때, 그거 위에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상승 추세인데, 지금 아슬아슬 왔다 갔다 하지만 올라가느냐에 좀 그런 기로에 있어서 이걸 지켜주느냐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홀더들의 움직임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000개에서 100,000 개의 이 구분값에 있는 이제 보유자들의 움직임과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매집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 보유자들이 샀다 하면 오르고, 아니면 뭐 떨어지고,
뭐 최근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뭔고 하니 뭐 거래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살펴보니까 커스터디 지갑이거나 어쨌거나 약간 VC들의 지갑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면 뭐 크립토 펀드 기관급 사이즈가 아니면 그 정도로 구매하기 조금 어렵죠. 맞습니다. 굉장히 금액도 적지 않고 그래서 우측에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5,000개 갖고 있었다가 38,000개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8월에 첫 입금 한 날짜부터 8월 20일까지 변동한 거를 갖고 온 건데요. 뭐 8월 8일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몇천 개 단위였다가 10,000개 이상으로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지금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커스터디 이제 기관들의 커스터디 지갑이거나 펀드들의 지갑의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요새 사실 에이브를 또 주목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 바이낸스나 이런 데 상장된 코인들이 보면 그 뭔가 VC 백커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에 고평가해서 본인들은 되게 싸게 사서 고평가를 해가지고 덤핑을 하더라. 이래서 상장 이후에 토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뭐 소위 말해서 좀 나락가더라. 약간 이러한 이제 굉장히 시장에 뭔가 염세주의를 일으키고 비관적으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밈코인이 뜬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맞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인데 그랬을 때 이제 마켓캡과 FDB 그러니까 이 토큰들이 완전히 풀렸을 때 가격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 될 것이냐 요 비율을 했을 때 낮을수록 풀린 물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리스크 위험이 큰 거고 높을수록 매도 압박은 좀 적을 수 있는 요런 그랬을 때 에이브 같은 경우는 0.9가 조금 상회합니다. 즉 이제 앞으로 풀릴 물량이 10%도 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래들이 이미 너무 포진해 있다. 이미 고래들이 너무 포진해 있어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먹어봐야 내가 먹을 상방이 적을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 근데 하지만 다른 코인들 2024년에 상장한 코인들을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제로 뭐 이런 코인들 보면 0.1 이런 거 보면 앞으로 90% 이상이 더 풀려야 되는데 그러면 풀린다고 했을 때 토큰이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프로토콜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보유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게 아니면 다 매도 압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약간 고위험이지만 또 리턴도 명확하지는 않은 아직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말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투자 경험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에이브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지금 너무 한쪽에 지금 그 센티먼트가 쏠려 있는데 그게 반대되는 센티먼트로 좀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VC가 적기는 하지만 고래들이 또 있으니까 덤핑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오른다는 건 누군가 산다는 거고 결국 내린다라고 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팔아서 내리는 걸 겁니다. 그 정도 가격을 막 드라마틱하게 내리려면 고래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양면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VC라는 특정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여럿으로 추정되니 조금이라도 탈중앙화 돼서 덤핑 리스크가 적다. 이미 급하게 팔 거 있으면 진즉 다 팔았지 않겠느냐. 약간 그 입장이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이브 어떻게 지금 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 그러니까 돈 계속 잘 벌고 있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앞으로 확장 그다음에 뭔가 바이백 같은 그런 인센티브 모델 도입 같은 것들이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좋다. 또 디파이 그 웨스트 노티스 같은 규제로부터 일단은 받지 않아서 낮은 규제 리스크로 볼 수 있고 나쁘게 본다면 조심해야 된다면 그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매수에 대한 인센티브 내 리턴이 좀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다른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대치에 비하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고래들이 던지는 것 못지않게 안 움직이면 또 움직임이 없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할 포인트로서 한번 에이브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만약에 좀 좋은 바람이 불었을 때 이러한 시장 변화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 그게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 디파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별의별 크립토에서 그 이더리움 내에 있는 디파이 시장과 더 세부적으로는 에이브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기술, 온체인, 가격 예측,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더리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좀 어떤 추세로 보시는지 투자자분들한테 이번 주에 한마디 할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FOMC 이후 이제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다리셔서 그 뒤 시장 변화가 되면 그때 또 같이 대응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별의별 크립토에서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내 디파이, 더 세부적으로는 에이브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도 지금과 같이 데이터 기반의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별의별 크립토 많은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